아무튼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번에는 완보를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리온TV의 리온입니다. 제가 오늘은 좀 걷기 훈련 중이에요. 훈련? 아니면 적응? 제가 이번 달 말에 66km 수복길 걷기 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도전을 하는데, 제가 작년에 사실 실패했거든요. 이제 같이 나간 형은 완주를 했고 저는 실패를 했는데, 이제 발바닥에 이제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지더라고요. 한쪽 발이 불편해지니까 다른 발이 또 불편해지고, 불편한 걸음을 계속 걷다 보니까 물집이 또 생기고, 이런 게 좀 악순환이 돼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. 결국은 이제 마지막 코스를 남겨두고 6번을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, 이제 올해는 리벤지 매치를 해야죠. 완주를 하고 하나 더 추가로 하자면 완주 이후에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. 작년에 한 45km 정도 좀 넘게 걷고 포기를 한 것 같은데, 그때 그렇게 걷고 다 완주를 못했는데, 완주가 아니라 완보라고 하는데 완보를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데미지가 엄청 컸어요. 한 2, 3일 정도를 다리를 막 후들후들거리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완보를 하고, 그리고 이제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한번 다시 도전을 해봅니다. 이게 9월 24일도 알고 있는데,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월미도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광화문까지 가는 코스고, 지금 작년에는 20km, 66km만 했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5km, 22km, 20km, 66km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. 차근차근히 잘 걸어가면서 제 컨디션도 좀 확인을 하고, 좀 새로 준비한 이제 비장의 무기가 발가락 스포츠 양말인데, 이게 이제 물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, 실제로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신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그런 물집이 제일 큰 실패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물집이 생긴 걸 생각을 해보면, 이제 다리가 오래 걸을수록 붓는데, 그런 거 좀 조절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, 기계적으로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아까 멍둥 때문에 잠깐 쉬고 고행했었는데, 이게 물집이 생긴 조짐이 보이기 전에 1시간 정도 텀으로 잠깐 휴식을 권장하더라고요. 근데 이유가 이제 물집이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 있잖아요. 뭐 빨갛게 된다거나 좀 까지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때, 거기에 스비온 밴드나 이런 것들 미리 조치를 하면 물집이 터지는 상황까지는 안 가거든요.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치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, 일단 막 무시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. 발바닥 테이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작년 대회에서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을 만났는데, 발바닥에 테이핑을 먼저 해주고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. 발가락 좀 감아주고 발바닥 물집이 안 잡히게 미리 테이프를 바르는 상태를 해서 나오시는 분도 어떤 이야기 했었는데,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알았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제 그것도 하나 잘못한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신발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신발을 좀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, 운동을 하려고. 근데 이제 이름이 신발이 워킹하는 게 있었어요. 워킹.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이제 보어를 돌리는 거 편하게, 사실은 이제 이름은 워킹화인데 저는 그냥 일상 신발로 신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. 그냥
걷기 대회, 걷는 대회, 워킹화. 생각해보면 그걸 신고서 제가 10km 이상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등산화 같은 거 신고도 이제 정수할 때는 뭐 15km, 20km 그 이상도 걷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뭐 둘레길 걷기나 좀 장거리 걸으려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오히려 그냥 운동화 같은 거 신고서 그런 적은 있었는데,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신고 장거리를 걸어보지 않은 신발을 가지고 이제 워킹화라는 이름으로 오래 걸었던 건데, 그것도 결국은 또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셨거든요. 그 운동화는 신발 사이즈가 거의 딱 맞거든요. 제가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아서 실제 발 사이즈는 좀 크지 않은데 이걸 맞추는 게 좀 너무 어려워. 그래서 이제 적당한 사이즈로 샀던 건데, 발이 붕 꽉 차니까 앞쪽이 심하게 이제 좀 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그쪽 발바닥이라고 하면 이렇게 발가락과 여기 만나는 부분, 이 부분이 거기서 맨 처음 물집이 발생을 했거든요. 이제 발이 막 부어갖고 서로 이렇게 짓이겨진 건데, 2.5km를 걸었다고 하네. 평소 9.8. 이게 도심 지역을 걸으면 신호대기도 있고 이런 부분이랑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소리가 좀 잘 안 나고 흐름이 끊긴 경우도 있어요. 걷기 대회 때도 마찬가지긴 했는데,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 못했던 게 좀 아쉬운 것 같고, 체력 분배 부분은 사실은 좀 자신이긴 한데, 그 얘기는 전에 들었어요. 6km 하시는 분들은 거리가 짧으니까 후딱 하고 가신단 말이죠. 네, 괜히 엄하게 이제 장거리 하시는 분들이 거기 속도에 휩싸여서 그렇게 가면은 좀 바보가 된다. 작년에 배웠던 거는 이제, 작년에 제가 찍어서 실패한 영상을 1부, 2부 나눠서 올린 게 있어요.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 블로그에도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 있으니까 대회 준비하시는,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을 잘 미리 대처를 하면 완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걷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,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막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. 하늘 햇볕도 좋고 나무도 좋고. 네. 그리고 제가 걷기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것들이, 제가 많이 안 걸었었기 때문에, 운동을 많이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, 네. 생각보다 이제 걷기를 하실 때 사실 신경 안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걷는 자세예요. 발바닥을 디딜 때 사실 이제 발바닥 전체가 땅에 이렇게 롤링되면서 미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서 발 뒤꿈치 중간 발가락 끝에까지 힘이 다 들어가서 발바닥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걸어야 훨씬 더 체력적으로 소모도 덜하고, 그리고 올바른 걸음거리가 되는 점이 또 있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허리. 힘들면 사실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좋지 않습니다. 가급적이면 허리를 많이 피시고 잘 피고 턱을 당기시고 바른 자세에서 시선을 조금 앞쪽을 바라보면서 걷는 게 그냥 좋은 걷기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제 힘차게 걸으시면 좋고, 팔 흔드는 것도 잊지 마세요. 파워워킹 생각보다 중요한 거고요. 걷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쉬면서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피로가 좀 누적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힘들다라고 느꼈을 때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피로를 느끼기 전에 휴식을 취하고,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. 발전을 느끼기 전에 물을 조금씩 나눠서 마신다거나, 이제
칼로리가 많이 소비됐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적당한 에너지도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. 제가 걷기 대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걷기에 나간다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또는 이거는 뭐 수리를 어떻게 이루고 사실은 뭐 등수도 중요한 경기가 있겠지만 보통 걷는 이 걷기 대회는 완보를 하는 게 완보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부분들이고요. 보통 시간당 4km를 걷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뭐 40km 대회다라고 하면 10시간 안에 들어오면 완보 인증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. 보통 짧은 건 5km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제가 아는 거는 제일 긴 게 이제 3일절 무박으로 걷기 행사가 있는 그게 제일 긴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이제 뭐 100km짜리 대회도 올레길 걷는 거 있긴 있는데 이렇게 장거리 걷는 것들이 있고요. 보통 마라톤이랑 비슷한 코스로 걷는 것들도 많습니다. 10km, 뭐 20km, 30km, 40km로 그래서 처음에 대회를 나갈 때 하나 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66km까지가 완보지만 대회는 5km, 20km 나갈 수 있는데 5km는 사실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 말고 20km 정도를 먼저 신청하시면 참가비도 이제 훨씬 저렴하거든요. 키로수가 많아지면 더 비싸고 20km를 신청해서 20km 완보를 하고 완보한 다음에 그 다음 코스도 걸어보죠. 그럼 내가 얼만큼 걸을 수 있구나 느끼면 그 다음번에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다음 대회를 내가 걸을 수 있는 한계가 조금 더 넓게 가지고 그냥 한 40km까지 걸었다 그러면 한 50km나 50km짜리 대회를 나가고 그걸 목표로 해서 좀 걷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거리가 좀 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방금 4km 도착을 했는데 제가 여기가 지금 시내 길이어서 신호등 대기 기다리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3분이 걸렸거든요. 사실은 기록 경쟁이라기보다는 완보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사실 막 급하게 가서 체력을 먼저 소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천천히 걸어도 얘기했던 것처럼 1시간에 4km 이상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수복길 같은 경우는 서해관문 청라로 해서 그 정서진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한강 들어가는 길, 한강 좋은 길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속도가 진짜 잘 나거든요. 이제 그런 곳에서는 속도를 좀 내면서 걸으면 될 것 같고 초반에는 사실 무리하지 않고 웜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천천히 걸으면서 준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더울 때 분수만 봐도 시원해요. 그러면 공원길 따라서 걷고 있어요. 그 도로만 걸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훈련 삼아 연습 삼아 걸을 때는 그냥 무작정 일단 볼거리 보는 데로 들어가는 편입니다.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기온은 좀 낮고 시원한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늘로만 들어와도 금방 시원해요. 이제 7km 걸었다고 해요. 걷기 대회 같은 경우는 오후에 시작을 하더라고요. 이번에 이 수복길 같은 경우도 2시부터 3시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3시부터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지금 시간이 1시 30분인데 이때는 좀 적고 한 3시만 돼도 확실히 좀 시원하긴 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걸을 맛이 좀 났죠. 분수를 보니까 전혀 어디서 읽었던 글이 정확하게는 아닌데 좀 대충 생각나는 게 분수 저거는 이제 물과 중력이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라고. 이렇게 걷기를 하면
이제 여러 생각들이 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여러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대충 웜업으로 오늘 한 10km 정도 걸으려고 했는데 대충 그 정도 된 것 같아요. 지금 9km가 넘어서 좀 있으면 10km가 되어서 음악 내리막 골목길 또 걷다 보면 이렇게 뭐 몸도 풀리고 발 상태 체크도 좀 되고 신발이랑 양말도 잘 맞는지도 좀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해봤고 다음 주에는 한 20km 정도 걸어보려고 하고 있고 대회를 좀 앞두고는 최종 점검 때는 한 30km에서 40km 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. 이게 너무 또 데미지가 쌓이면 안 되니까 좀 적당히 컨디션 봐서 조절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완보를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리본TV였습니다. 안녕.